최민준 이거 하면 메시지를 탁 보내잖아요. 그건 왜 하면 안 되지? 왜? 뭐 때문에? 안녕하세요, 최민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아들과 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남자애들과 여자애들,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많이 있는데요. 근데 진짜 그런가는 한 번 더 봐야 돼요. 특히 딸과 아들을 같이 키워보신 분들은 꼭 사회적 영향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왜냐? 엄마가 한 번도 아들에게 공룡을 강요하지 않고 한 번도 아들에게 자동차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은 어느 순간 보니까 공룡과 자동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한테 절대로 싸움놀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싸움놀이를 본능적으로 하려고 할 때, 그럴 때 야, 이게 생물학적 특성, 호르몬의 영향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덜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나면 좀 괜찮은데 모를 때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자, 우리 남자아이들은 공감 능력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좀 낮아요. 자,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을 신생아를 각각 놓고 봤을 때 엄마의 얼굴과 움직이는 모비를 동시에 보여주죠. 여자애들은 엄마의 얼굴을 먼저 보는데 아들은 움직이는 모비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낳아준 엄마보다는 지 장난감을 먼저 알아보는 존재들이에요. 아들의 배신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엄마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왕치질 하다가 새끼손가락 쪘어요. 너무 아파갖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. 진짜 아프다. 막 이러고 있을 때 엄마가 울면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여자애들이에요. 엄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. 막 이러면서 같이 우는 게 여자애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. 너무 예쁘죠. 그래, 우리 그 가족이구나. 막 이런 걸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느끼는데 근데 남자애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. 남자애들 엄마 아파갖고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안 웃으면 다행이죠. 보통 웃어요. 막 씩 웃고서 엄마가 왜 저러지? 많이 아픈가? 피가 나나? 피나면 휴지해야 되는데 피는 안 나나? 그러면은 나는 방에 가서 놀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남자아이들이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훈육을 할 때 차이가 있어요.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. 최민준, 너 이거 하지 마. 너 이거 한 번 더 하면 네 신상이 이롭지 않을 테니까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. 이놈의 자식아. 이 메시지라는 게 들어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. 이 일을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이걸 하면 엄마가 서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안 하는 게 여자애들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남자애들 어때요? 최민준 이거 하면 메시지를 탁 보내잖아요. 딱 뭐가 먼저 일어나요? 그건 왜 하면 안 되지? 왜? 뭐 때문에?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얘네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권위가 좀 떨어지게끔 느껴지고 만만하게 보고 뭐 이런 감정 표현이 도움이 안 돼요. 엄마의 감정 소모, 힘만 들 때가 많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남자애들에게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.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. 자, 두 번째, 이 망막의 차이가 있어요. 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.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막 그림 갖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. 검은색으로 애가 떡칠해 갖고 왔어요. 왜 그런 거죠? 이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이 계신데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. 남자애들 망막 자체가 어떻게 되냐, 대신경세포에 준하는 세포들로 조금 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눈 자체가 무채색에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. 근데 여자애들은 똑같지가 않아요. 피세포, 소신경세포에 준하는 세포들로 조금 더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따뜻한 파스텔 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. 우리는 딱 보면은 저거는 코발트 블루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에메랄드 빛이 나는 녹색이야 라는 것들을 말을 들으면 조금 그 색채가 이해가 가시죠? 아버님들은 그냥 녹색이에요.
코발트 블루는 그냥 파랑색이에요. 세세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색깔 쓰는 걸 이게 무슨 색을 쓰는가 이거 보고서는 아이 심리 맞추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. 아이가 집을 그렸는데 그 집에 뭐 문이 없어, 문고리가 없어, 그럼 집에 가기 싫은 거잖아요.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아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, 내가 어저께 봤던 것들, 선생님이 유도할 때 그 말,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.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평가받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내가 무언가를 자세히 그렸을 때 못 그렸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질 것 같은데, 소근육 발달이 느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친구들이 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이 그림을 안 그리는 것을 갖고 얘는 창문을 안 그렸죠, 뭐 문을 안 그렸죠, 그러니까 소통이 싫은 겁니다, 뭐 소통이 막혀 있습니다, 이렇게까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. 세 번째로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에 비해서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리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무조건 이 소근육 발달이 느리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. 소근육 발달이 느린 대신에 대근육이 발달해서 그렇게 산만한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죠.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전혀 그냥 부족한 아이들인 것만은 아닙니다. 하나가 부족하면 또 하나가 괜찮은 부분이 올라오게 된다.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이런 소근육 발달이 느린 친구들에게 좀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하나 있다면 낙서를 좀 많이 시키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그리기 컴플렉스가 생긴 아이들을 보면 내 인지 능력에 비해서 표현하는 능력, 내가 기대하는 나는 이만큼인데 내 표현의 한계는 이만큼일 때 이만큼이 나의 좌절감의 갭으로 올 때가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은 되게 이렇게 나누기를 잘 겪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낙서하는 시간이나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을 좀 유도해보면 좋아요. 허리케인이라든가 쓰나미 같은 것들, 바람 이런 것들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가하기 어렵죠. 그런 것들을 한번 유도해보세요. 제가 샘플 수업 영상을 찍을 때 많이 활용하는 기법인데요. 자, 바닥에 놓고 허리케인을 연필로 그리면 소리가 나요. 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냐 못 그렸냐 평가하기 전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 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오늘은 가볍게 아들이 갖고 있는 여자아이와 조금 다른 특성 3가지만 좀 짚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? 자, 그러면 오늘도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아들TV 구독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